오늘은 사람을 얻는 지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되게 사랑했던 책이래요. 책은 그 최고의 인생 전략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일단은 사람을 얻으려면 나랑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반대가 되지만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서 섣불리 아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만함에 늪에 빠지면 바닥으로 추락하는 대가를 치른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다. 많은 것을 잃고 도태되어 사람들에게 박수는커녕 비웃음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반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예전에 플라톤이 그 많은 제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만 제자로 인정을 했대요. 그 이유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한테 가장 강력한 비평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주위에 정말 나의 행동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평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마음에 있는 전체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어떤 큰 민원이 생기는 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일으키는 민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신복으로 생각했던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정말 극복이 불가능한 그런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는 거를 제가 종종 보고는 했었어요. 결국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는 관계처럼 위험한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의 벗이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적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동지가 되고, 이런 거 정말 주위에서 많이 보게 돼요. 뭔가를 지나치게 너무 애정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누군가를 너무나 지나치게 증오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적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데요. 친밀한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거리를 지키는 것이다. 너무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면 지켜야 할 예의의 경계가 흐려진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무례함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관계는 조용한 결별도 할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다. 또한 세상에는 말했을 때 좋은 것보다 말하지 않았을 때 좋은 것이 더 많다. 괜히 비웃음 당하거나 이용당할 거리를 던져주지 말라. 위에 혹시 무례함의 정도를 넘어서는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원치 않는 만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례함의 정도를 정말 넘어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요. SNS 상에 보면 정말로 명석하시고 글 잘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그 반대급부에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런 정말 이 문필의 힘, 이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은 아주 자그마한 실수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고,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 본인들의 특유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반대급부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한 진실일까요? 이런 현명함을 아무 때나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 타이밍을 봐가면서 실행을 할 때 정말 그게 굉장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실을 얘기할 때 과장하거나 가시를 하면 이거는 정말 역효과를 내서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솔직하신 분들 있죠. 저도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솔직한 것이 사실은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솔직함이 너무 지나치면 독사의 독처럼 본인을 허물어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지만 어찌 보면 삶의 전술적으로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전술이라고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이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남보다 뛰어난 것에는 나쁜 소문이 따른다. 사람들은 본질을 바로 보지 않고 비틀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명성이 있다면 더 쉽게, 더 빨리 소문과 나쁜 평판이 따라 붙는다. 가치를 저하시키는 소문이 퍼지면 죄 아무리 최고의 명성일지라도 금이 가고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대개는 사소한 실수나 약점이 그 빌미가 되어버린다. 나쁜 소문은 구름대 같아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그것이 거친 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여지를 미리 조심하고 미리 차단한다. 사후에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복원하려 해도 혼자만의 싸움이 될 뿐이다. 여러분, 이런 나쁜 소문에 먹잇감이 돼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상처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정말 해명할 시간도 없고 해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데미지를 그냥 그대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중적인 어떤 위협적인 그 내용으로 그렇게 상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누구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캐치하고 미리 차단하고 미리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훌륭하신 리더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리더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리더의 책임감은 어디서 돋보이냐면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거를 나 몰라라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훌륭하신 리더분들은 위기 때는 정말 이렇게 짠 나타나셔서 본인이 그거를 수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회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왠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데 또 어느 분들은 만나면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은 그냥 대화를 짧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제가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기분도 있고, 같이 있으면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책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위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둬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등불을 밝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산을 옮기는 거인의 조언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통찰력이 있고 성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런 사고력과 위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나의 삶의 질이 많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향상이 되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진정 상대를 꺾어버리고 승리를 얻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당신을 헐뜯는 이들을 칭찬하라. 우아한 매너로 대하여 유치한 종자들로 만들어 버려라. 당신이 성공할 때 온갖 음해를 펼치는 자들을 향해 웃어줘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 거지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당신의 명예는 더욱 빛을 발하고 그럴수록 그들은 불명예밖에 얻을 것이 없어진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완전히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런 게 마음적으로는 되게 힘들고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훈련이 된 거고 이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마음속으로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외향적으로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이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그 세상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승기를 잡은 후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이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장점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한 가지 단점을 끄집어내서는 소란을 피우고 뒤틀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원한과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단점은 있고, 그런데 그 단점을 전체 장점을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승기를 잡으면 이거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현명한 사람은 고결하고 대범한 정신으로 적에게도 예의를 갖춘다.
이러한 정신은 승기를 잡았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적을 방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승리 직전에 예기치 못한 관용을 베풀어 그것을 한층 더 통쾌한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정치이자 외교의 수완이다. 승리를 한 뒤에도 고결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결코 승리를 과시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부분에 적으로 돌린 사람이 나의 인생을 정말 딱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진정 강한 사람은 그 사람조차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벌은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꽃에 꿀을 모은대요. 그런데 독뱀은 체내에 독을 모으기 위해서 그 독의 원료가 되는 오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꿀벌이 될 수도 있고 독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꿀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독뱀이 되시겠어요?